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오프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모처럼 또다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부채 한도 유예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유예를 함과 동시에 한도도 소폭 늘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황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부채 한도 해법에 환호를 했다라고 CNBC가 제목을 뽑았네요. 오늘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98%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8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5%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오늘 장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전날부터 주가가 오르던 흐름이 오늘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10월 중순에 디폴트 위험이 계속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을 억눌려 왔었는데 그 재료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채 한도 유예안을 열어봤더니 일단 단기적으로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면서 한도액은 기존보다 한 4,80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무부가 계속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일단 오늘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경제 관련, 경제 재오픈 관련주도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트위터가 4%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나 AMD 반도체 관련주도 1%,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GM이나 코스트코와 같은 경제 재개와 관련된 주들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GM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자 회의 때문에 분위기가 긍정적이면서 4% 이상 올랐고요. 코스트코는 9월에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지표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숫자는 전주보다 줄었고요. 아무래도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자가 줄었다는 의미니까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수치는 34만 5천 명이었고요. 실제 나온 수치는 32만 6천 명으로 한 2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36만 4천 명이었는데 그 전주보다도 훨씬 크게 줄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앱투스 캐피털의 데이브 웨그너라는 분이 오늘 최근에 시장이 지난 2주 동안 부채 한도 문제에 집중을 해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는 시장이 비농업 고용 지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한도 문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단락이 됐으니까요. 시장의 관심은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로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트 하나 더 보시면 최근에 하이리스크 이벤트, 이번 이 합의 소식이 고위험 이벤트를 제거해줬다. 여기서 고위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매도 압력을 고려할 때 주가가 더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가 의회에서 부채 한도 유예안을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척 슈머 그러니까 민주당 쪽 상원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 익스텐드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며 그리고 이것을 빠르면 오늘 해결을 보기를 원한다. 즉 이날 상원에서 표결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재무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를 기존보다 4,800억 달러 가량 조금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의 부채 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였는데 이보다 4,800억 달러가 더 늘어나서 28조 8,800억 달러 가량까지로 부채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죠. 내일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날짜로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와 관련한 전망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숫자는 9월에 고용이 50만 명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지난 한 주말에 내놓은 것보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가 지금 9월에 5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 기록한 23만 5천 명이 거의 한 2배 수준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틀 전에 나온 ADP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에 테이퍼링을 이제 발표하는 그 예상 수준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마켓워치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시장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경제 활동 인구는 보통 이제 그 현재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둘 다 모두 포함하는 숫자인데요. 이 수치가 그 팬데믹 초기에 한 64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게 최근에는 줄어서 지금 한 1억 6,150만 명 정도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게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실업률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숫자가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5.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는 실질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7%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고용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이제 레저와 접객 분야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느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달 같은 8월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제로였거든요. 하나도 늘지 않고 그 전과 변화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전에 4개월 동안은 이쪽 분야, 그러니까 경제가 오픈하면서 거의 36만 4천 명, 그러니까 매달 한 36만 4천 명 정도 계속 늘다가 지난 8월에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삼가고 여행을 삼가면서 이제 그런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이제 델타 변이가 좀 누그러지고 하면서 이 숫자가 다시 크게 반등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 보고서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임금 상승률이죠. 전달 같은 경우에 8월에는 한 4.3% 전년 대비 이제 시간당 임금이 4.3% 올랐다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6%로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러미 시겔이라는 이제 와튼 대학의 교수가 한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I think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핫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발언이 있네요. Maybe faster, 더 빨리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and sooner, 더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한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서 이제 끝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끝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을 스푸크,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아주 힘든 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스톤의 바이런 회장의 발언이 이제 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발언이 나와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분이 주식시장이 자기가 볼 때는 지금 꽤 공정한 가치에 있다. 지금 적정가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20%의 어떤 수익률은 이제 behind us, 이제 지나간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4,500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4,400을 좀 넘어섰는데요. 자기가 볼 때 연말에 시장은 자기가 볼 때 4,500이 적정가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2%가 적정하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1월에 나와서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전망치를 그대로 고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한 10년물 금리가 3%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렇게 오른다면 그것은 주식에 상당히 네거티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런 빈 회장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한 5에서 10% 가량 오를 수 있다. 단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에 이제 부응해 준다면 그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불 마켓에 있다, 즉 강세장에 있긴 하지만 20%의 수익률을 가지는 이제 해는 이제 연율로 볼 때 이제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뉴스를 좀 해달라는 분이 있으셔서요. 몇 개 가져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경쟁사인,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회사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한 60%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날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 대해서, 니오의 그 새로 출시한 모델 ET7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ET7의 그 포지셔닝 자체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56, 지금보다 한 66%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ET7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ET7이 이제 중국 업체가 제조하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비싼 차량 모델이며,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니오의 그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니오가 다음 세단 버전이 ET5를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ET5는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BMW의 3 시리즈와 벤츠의 C 클래스에 견줄만 하다고 합니다. 가격이나 아니면 상품 사이즈 면에서겠지요. 그리고 JP 모건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라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더그 암모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지금 페이스북의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should buy, 주식을 사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때 일각에서 생각하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애플이 사생활 보호 정책을 하면서 이제 그 사용자의 트래킹 자체를 되게 강화했는데요. 그 조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스퀘어의 주가가 이제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올랐다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죠. 잭 도시가 이제 창립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들어서 한 8% 이상 올랐네요. 그런데 이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265에서 $300로 상향하고, 그리고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buy,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시한 그 주가 같은 경우는 25% 오를 수 있다고 본 거네요. 제프리스는 이제 이 핀테크 업체인, 지불 결제 업체인 이 스퀘어에 대해서 상당히 must own,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특히 그 증명된 혁신가라는 이제 그런 이 기업 이미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이제 화이자가 이제 FDA에 5세에서 11세 아동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이제 신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면역 반응,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FDA의 정식 승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전 이제 연령대를 보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보통 이제 한 달 뒤에 실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허가 승인이 돼서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 11월쯤으로 11월 중순이나 그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마감은 1%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이제 관련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이제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를 70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이 스퀴드 게임이 단지 넷플릭스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으로 구독자 수가 늘었지만 앞으로 이제 4분기에 나올 작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더 늘 것이라고 이제 JP모건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퀴드 게임이 추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더 열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낮은 그 보급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거에서 이번 스퀴드 게임으로 아시아 시장을 더 오픈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컬 현지의 그 콘텐츠가 꽤 잘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나올 강력한 콘텐츠들이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위쳐나 아니면 에밀리 파리스 뭐 이런 머니 하이츠 같은 그 시리즈들도 이제 새 에피소드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영화도 이제 계획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4분기에도 구독자 수를 더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JP모건의 암무스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에 지금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 수가 한 350만 명 증가하고 4분기에는 85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치가 좀 보수적이라고 본다. 자기가 볼 때는 특히나 이 한국의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의 그 발매로 인한 그런 인기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좀 보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더 높게 잡아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